7월 1일 여고생 동급생을 비군이 흉기를 찔러 중상을 입혔어요. 지금 안산에서 이런 대형 사고들이 계속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가 관심 학생들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위센터 왜 있습니까? 상담교사 왜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속돼서 반복이 된다면 학교는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안산 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 공간 재교조화 사업했죠? 묘들로 임차 용역 계약 금액이 35억 9,800만 원입니다. 지금 교육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거 결제 누가 했어요?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나 교육청이 단돈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해야죠. 그것이 적극 행정이 아니겠어요? 그 자리 그냥 지키는 자리 아닙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평균 근속 기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실 것 같은데 이 세계교육청 공이 보니까 최초에 전직하시거나 전직해가지고 첫 부임지가 여기 이 지원청이거나 아니면 다른 지원청에 계시다가 이 지원청으로 처음으로 전입 오거나 하는 케이스만 다 있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변경된 분은 이 세 교육청 중에서 2개 교육청에 각 한 명씩만 계시고 나머지는 제가 말하는 사안에 다 포섭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거 해결 안 되면은 학폭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한번 획기적으로 바꿔보면 안 될까요? 왜냐면 학폭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처리해야 되는 기간도 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바뀌어버리면은 새로 들여다봐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게 지연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학폭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 외부에 소속 변호인도 선임해서 오고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게 물론 당부를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행정 입장에서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포천지 소재 A 건축 설계 사무소 관련된 수의 계약 그 자료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해 준 자료가 계산을 해보니까 55건인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 데이터를 긁어서 좀 확인했더니만은 95건입니다. 이 수익 계약이 기본 이제 2천만 원 이하 건으로 봤을 때 55건이 8억 정도 되면 약 한 1,500 정도 되죠. 평균 단가는.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니까. 그런데 지금 95건이라서 약 한 1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차이가 커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누락시키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수의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의정 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홈페이지에서 계약 정보 공개로 확인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교육청 자료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다면은 그 데이터에 상이한 점에 대해서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 관련해서 계약금 2천만 원 이상 수의 계약 비율이 확인 불가 2.7%까지 합치면 거의 99%입니다. 전부 다 수의 계약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거고요. 이렇게 전부 다 수의 계약한 것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관련된 인과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수의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해당 결과에 따라서 보면 몇몇 업체들이 거의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답변이 없다고 하면 거의 99%가 수의 계약되고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배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는 최대한 조속하게 어떤 사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런 사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은 이렇게 집행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 어쨌든 예산 심의 임박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절대 배정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좀 더 문화 예술 음악을 협력을 해야죠. 당연히 지역 관내에 있는 그런 단체와 협력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비교과에 해당되는 재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학생들이 하고 싶은 문화예술을 특히 접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과 여러 가지 정서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은 정말 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퀄리티 있게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과에만 연연하지 마시고요. 진정성 있게 이건 세계 제가 교육장님께 다 같이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적으로 비교과를 정말 재미있게 접근해야지 할 수 있지 그냥 억지로 하라 그런다고 해서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교육의 그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어촌 특별전형이잖아요. 읍면 단위에서만 이게 가능한 얘기잖아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농사도 안 짓고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지역이 고촌읍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전입을 해서 특별전형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거를 우리 지원청이 막아주지 않으면 그 지역에 이 제도가 무일무이해지는 거죠.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특별전형을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이사 오시는 분들을 우리 지원청이 어떻게 이거 관리 감독하실 거며 사후에 그 진짜 지역의 농어촌에 농사 짓고 사시는 자제분들이 제가 볼 때 그런 혜택을 보겠냐 이거죠. 개선이 필요하죠. 우리 지원청에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농어촌에서 거주하고 오래 살았던 그 아이들에게 이 권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청의 교육부에 좀 개선 건의를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과정에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각 학교에 과학실이 굉장히 비치된 과학실이 부족합니다. 2개, 1개, 3개 이것밖에 없거든요. 공유 학교라든가 고교 학점제라든가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학교 안에서 충실히 해야 아이들이 외부에 나가서도 또 할 수 있는데 60학교, 50학교, 30학교 2개 갖고의 과학실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아이들한테는 체험과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세계교육청이 과밀이라는 이유로 아이들한테 수업의 질, 교육 과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그거를 해놓고 나서 외부에 나가서 공유학기도 하고 고교 학점제도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안에서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꾸만 외부로 나가는 것도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계속하면서 사립학교들의 어떤 법정 부담금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서 좀 이거 확인을 해봤어요. 법정 부담금은 아시겠지만 사학법인이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도 사학진흥법에 명기되어 있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사학기관이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은 도교육청이 현재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미납분을 대신 충당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국회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 경기도의 사립학교 226개 중에 55%에 해당하는 이 125개 교가 납부율은 5%를 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거를 페널티제에서 인센티브로 이제 바뀐다고 했는데 페널티도 예전 걸 보면 1% 3% 되게 낮았어요. 페널티 자체가 의미가 없었어요. 이게 법으로는 뭐 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도 페널티가 없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까짓 거 그거 좀 안 받으면 되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학에서는 정책적 미스 아니냐. 본인이 이제 행감에 앞서서 2차례 보도자를 통해서 경기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급식적 환기 개선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이 약 3, 4억 정도 들여서 현대학교 조리실에 공기질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 초먼지 부분이 나쁨으로 나왔는데 이 측정 시간도 우리가 조리가 한창 할 때 12시가 아니라 오후 3시에 3시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본 의원은 밝히고자 합니다. 이런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설계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합석급식 종사자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설비 공사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누구도 차이가 없다. 한마디로 차이가 없다. 이런 거 얘기를 들었고요. 현재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것을 재검토 해야 된다.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개선하고자 하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 담당관 부서에서 계속 하이러닝이나 IB, 스마트폰 보급이나 다양한 에듀테크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모든 지원청을 대상으로 하이러닝 그리고 IB에 대한 선생님들이 우려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10월 달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자료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경기도민의 77%는 하이러닝을 잘 모르고 있고 교육에 임하고 있는 교육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하고 논의 없이 시작한 사업이다. 이게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더디 가더라도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 학교의 예산은 올해보다 내년에 줄었지 않습니까? 실제 필요한 예산들은 세워지지 못하고 AI나 하이러닝이나 에듀테크가 더 중요한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도 해봐줘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 내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지시사항 있으니까 하는 것만 말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썼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어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아이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평한 시스템 위에서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원망 듣지 않죠. 전면 시행할 때 아직 기간 많이 남지 않고 이제 조금뿐이 안 남았습니다. 192점 학점을 3년 동안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켓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고교학점제를 바라보는 행정의 눈입니다. 오래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와 그다음에 교육청의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장까지 가는 거에는 지금 눈높이가 너무 다릅니다. 오늘 행감 끝날 때까지 다시 한번 좋은 대답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해서 추진 계획이나 지금 현황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기 요금이 2020년에 1123억, 작년에는 1461억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경기과학고는 작년에 3억 1278만 원에 3억을 넘는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의 이 전기료 이렇게 많은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학교마다 에어컨이 있습니다만 환기 설비와 공기청정기가 거의 중복되다시피 해서 다 보급이 되어 있는지 아시죠? 교육 예산의 엄청난 부분이 공기청정기, 환기 설비의 운영비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도 이 기능을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도교육청이 아이들한테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우리 에너지, 물자를 절약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생활에서도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3개 교육청공이 학교 조명 교체 사업에 LED를 투입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교실이 다 백색 등이에요. 우리가 이 백색은 특히 초등학교의 백색 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시력을 향상시켜야 될 14세까지 꾸준히 발달될 시력 신경계통이나 안경을 쓸 필요가 없는 애들까지 이 LED로서 얄팍한 1년에 매덕이 아니라 몇천만 원의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강제로 모든 교실에 LED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업자 배부르기밖에 안 됩니다. 탈원전 때 전기료가 올라가고 뭐해서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해요. 돈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실에 LED 사업으로 이렇게 수십억씩 낭비하는 자체는 가평 지역구 시골 학교서부터 대도시에까지 이러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본의원은 재고를 요청합니다. 내년에 전면 시행되어서 많은 학부모, 학생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고교학점제가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찬밥 신세인 것 같아서 본 의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 수많은 학교에서 필요한 공간 조성을 했지요. 고교학점제랑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공간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공간이 처음 설계되었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필요 없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요거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고교학점제를 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특정 과목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 특정 과목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자기의 진로를 그만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향도 알고 있고 본인의 성향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진로를 다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